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작은 마을 한 구석에 샤를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소년이었지만 마을에는 언제나 바쁜 어른들 뿐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속의 어딘가에 아주 오래된 도서관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샤를로는 이 전설을 듣고부터 매일 그 도서관을 찾으러 숲을 헤매었지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을 탐험하던 샤를로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갑자기 웅장한 돌문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기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던 샤를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책은 아름다운 황금빛의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각의 책들은 마법의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빛을 발하는 책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은 다른 책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표지가 보석처럼 빛났고 손이 닿기만 하면 즉시 답을 줄 것만 같은 느낌을 주었죠. 샤를로가 그 책을 펼치자 책 속에서 마법의 먼지들이 뿜어져 나왔고 책의 페이지는 스스로 넘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특별할 것이 없던 흰 페이지들은 금세 길고 생생한 이야기들로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샤를로 자신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샤를로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세상을 생생하게 시연시켰고 그는 그 세계 속의 주인공이 되어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용과 싸우고 마법사와 협력하고 잃어버린 숲의 신비를 파헤치는 다양한 모험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모험은 그가 원하는 대로 끝이 났고 그의 용기와 지혜를 시험받으며 그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책 속의 시간은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치 꿈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샤를로는 주기적으로 현실 세계로 돌아와 가족의 곁에 머무르다가도 다시 책 속 세상으로의 모험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샤를로는 불길한 운명의 장을 펼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장에서는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마법의 도서관이 사라져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놀란 샤를로는 그 예언을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용기를 끌어모아 책에 조언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험은 점점 더 도전적이고 복잡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샤를로는 자신의 지혜와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활용하여 마법의 도서관을 구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용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샤를로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샤를로는 결국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도달하게 되었고 거기엔 마법의 책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샤를로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서관의 마법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책 속 모험의 기억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샤를로는 책 속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나갔고 그의 삶은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같은 새로운 꿈꾸는 아이를 위해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숲속의 마법의 책을 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 앙제르에 위텔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위텔은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는 아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그의 모험심 때문에 가끔 걱정도 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서 희한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 위텔은 그곳으로 가보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숲속 깊은 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법의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준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요. 위텔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마저도 숨겨진 그 어두운 숲 속으로 걸어가면서 위텔은 두려움보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숲속 깊은 곳에 들어섰을 때 그는 아름답게 빛나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는 별처럼 빛났고 나무 주위에는 반짝이는 생물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나무 앞으로 다가가자 느닷없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소년이여, 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법의 나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위텔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던 꿈을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마법의 나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그러니 너에게 이 특별한 선물을 주마. 그러고는 나무는 반짝이는 구슬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그 구슬은 위텔의 손에 닿자마자 따스한 빛을 내며 으스스한 숲속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위텔은 집으로 돌아와 그 구슬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재빠르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죠. 때로는 마법의 나무를 다시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날로 성장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앙제르 마을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모두에게 사랑받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프랑스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용기와 선함을 가진다면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리텔과 마법의 나무의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비토르에는 빨간 머리 앙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무엇보다도 식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정원을 가꾸며 갖가지 꽃과 채소를 키우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앙리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낡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에는 전설적인 마법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곳에서는 어느 식물이든 간에 아름답게 피고 거대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앙리는 마법의 정원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앙리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행 준비를 하고 지도에 표시된 단서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마을의 복숭아 나무 숲에 있는 오래된 돌기둥에 새겨진 상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앙리는 드디어 해당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는 돌기둥의 이끼가 상당히 끼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희미한 문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 같았습니다. 앙리는 그 상징을 스케치하여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그로부터 북동쪽으로 멀지 않은 협곡을 지날 때 수수께끼 같은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앙리는 길을 따라 앞을 향해 나가며 주변의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부드러운 멜로디가 바람에 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니 마법의 정원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입구는 자물쇠가 걸린 듯했지만 앙리의 호기심은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돌판을 손에 쥐고 상징의 일부를 입구 옆 바위에 새기자 마법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온갖 색깔의 꽃들이 만발하고 있어서 마치 거대한 무지개처럼 보였고 나무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풍성한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눈을 번쩍 뜨며 몽환적인 장관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꽃들은 앙리를 향해 고개를 들어 햇볕을 더해 주었고 나무들은 희미한 노래를 부르며 축복을 속삭였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특이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의 잎과 열매를 달고 있었고 앙리는 그 나무가 이 정원의 비밀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 아래에는 새하얀 작은 돌판이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자연의 힘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읽고서 앙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마법의 정원이 단순히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애정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애정을 들여 키운 자신의 작은 정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앙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마법의 정원이 그에게 가르친 사랑과 자연의 조화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식물들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앙리는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며 그곳에서 아름답고 기묘한 식물들을 키웠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지혜로 마을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그의 빨강 머리는 햇살 속에서 더욱 빛났고 그는 마을의 보물로 여겨지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장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특별한 존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존재는 황금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새로 그 깃털 하나가 내려앉으면 아무리 어두운 밤도나처럼 밝아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알렉시라는 이름의 젊고 모험심이 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황금새의 전설을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고 그 새를 직접 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시는 결심을 하고 긴 여정을 떠나 숲의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숲은 햇빛조차 가려진 채 어두웠지만 알렉시는 두려움을 떨치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숲속 동물들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오랜 시간 숲의 주인인 황금새를 찾기 위해 정처 없는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알렉시는 지치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눈부시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황금 깃털의 조각이었습니다. 알렉시는 황금 깃털을 손에 쥐고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마침내 황금새가 머무르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꿈의 경기 안에 있는 것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황금새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그 깃털은 태양의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새는 알렉시가 너무나도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새는 알렉시에게 다가와 자신의 깃털 하나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함께 빛나는 것처럼 주변이 따뜻하고 아늑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알렉시는 황금 깃털을 받아들고 마을로 돌아가 그의 발견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곧바로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알렉시의 모험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황금 깃털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 작은 사건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시와 황금새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가장 사랑받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황금새의 깃털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으며 알렉시의 모험은 용기와 끈기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